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첫 우한 폐렴 환자가 나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이어 남가주에서만 두 번째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미국 내 감염자는 모두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등 12개국 이상에서 2,700여 명이 우한 폐렴 감염 확진을 받았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애리조나주 메리코파에서 5번째 우한 폐렴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우한 폐렴 확진자는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주 2명, 워싱턴주 시애틀 1명, 일리노이주 시카고 1명, 여기에 애리조나주까지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중국 우한을 다녀온 사람들입니다. 캘리포니아주 2명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카운티에서 각각 나왔습니다. CDC는 우한 폐렴 의심 환자 25명을 검사해 이 중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70여 명이 검사 대상에 올라 추가 확진 환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뉴욕과 LA를 포함한 5개 국제공항에서 우한 폐렴 보균자의 입국을 막는 공항 검색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CDC has so far screened 2,000 passengers returning from Wuhan on 100 flights in 5 airports in the United States. Travel screening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a layered system to early identify patients so that they can get promptly treated. 공항 검역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우한 폐렴 공포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 증시는 우한 폐렴 확산 공포로 다우지수가 45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LA 한인타운도 우한 폐렴 여파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샌 게브리엘 등 타운 인근 거주 중국인들이 한인타운을 많이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 방문객들의 발길이 거의 끊겼습니다. 점심시간이지만 중국인들로 붐비던 식당가는 한산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한인타운도 중국 방문객이 많은 곳은 우한 폐렴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의 글로벌 수준 위험 수위를 보통에서 높음으로 수정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WHO가 우한 폐렴의 위험 정도를 중국 내에선 매우 높음, 지역 차원과 글로벌 수준에서는 높음으로 각각 표기한 상황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전했습니다. WHO는 보고서 각 주에서 23일부터 사흘간 발간한 1일 상황 보고서에서 글로벌 수준의 위험 수위를 보통으로 잘못 표기해 바로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HO는 지난 23일 우한 폐렴에 대해 아직 글로벌 차원의 비상사태를 선포할 단계는 아니라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한편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중국 당국과 감염 확산 방지책을 협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 중입니다.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진 농구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에 대한 추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비와 딸 그리고 나머지 탑승 사망자에 대한 신원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당국은 추락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헬기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은 코비 브라이언트와 동승했던 8명의 신원이 모두 파악됐습니다. 추락한 헬기에는 코비의 딸인 13살의 지아나를 비롯해 팀 동료 알리사와 그녀의 부모, 또 다른 팀 동료 세라와 그녀의 엄마 체이튼, 팀 코치 마우저, 그리고 헬기 조종사 아라 조바얀 등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연방항공청은 헬기 추락의 원인을 짙은 안개로 인한 날씨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은 짙은 안개로 인해 고도 2,500피트 이하로 비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LAPD 역시 안개로 인해 헬기를 띄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헬기의 조종사는 짙은 안개가 낀 날씨에도 헬기를 조종할 수 있는 특별 면허를 갖고 있는 베테랑 조종사로 알려졌습니다.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LA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코비가 20년 동안 몸담았던 레이커스의 홈구장 스테이플 센터 앞에는 레이커스의 홈경기가 없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코비를 사랑했던 팬 수천 명이 몰려 고인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앞에 수북히 쌓인 꽃들과 24번이 새겨진 유니폼, 그리고 그를 추모하는 촛불들은 코비에 대한 팬들의 아쉬운 마음을 보여줍니다.
He was the mayor of LA to me. And so, like a lot of people are saying, today's the day that part of LA died. And it's been a tough day. And I know I'm going to shed a lot of tears in days to come. And NBA 초창기 시절 코비를 지도했던 델 해리스 전 감독도 코비를 잊지 못합니다. And then I was Kobe's first coach when he was only 17 when Jerry drafted him, and 18 by the time he got in an NBA game. But and he was just such a wonderful kid. But more than that, has turned into a wonderful adult man. 팬들은 코비의 발자취를 따라 그가 뛰던 경기장 앞에서 이름을 외치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저소득층 이민자의 영주권 발급을 어렵게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오늘 해당 정책에 대해 찬성 5대 반대 4로 효력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강경 이민 정책은 소득 기준에 미달되거나 공적 부조를 받는 신청자의 경우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비자 발급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뉴욕주와 커넥티컷주 이민단체들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0월 연방지법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향후 저소득층 또는 생활보호 대상자들의 영주권 취득은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각에서는 연방 대법원의 이런 결정이 강경 이민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엘라베마주 스카츠보로에 있는 테넥시강 보트 선착장에서 오늘 대형 화재가 발생해 최소 8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불이 난 시각은 자정을 조금 넘긴 12시 40분경 목재 선착장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이면서 보트에 있던 사람들 상당수가 불길을 피해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진 네클로스 스코츠바로 소방국장은 실종된 8명이 모두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선착장에 있던 보트 35척도 전소됐습니다. 또 부상자 7명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선착장 내 보트에 있는 프로판 가스통이 연쇄 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글로벌 스타 방탄소년단이 어제 그래미 어워즈 시상식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공연을 펼쳤습니다. LA 스테이플스 센터에 마련된 제62회 그래미 어워즈 레드카펫 행사. 아리아나 그란데와 그웬 스테파니, 어셔에 이어 등장한 방탄소년단은 두 번째 시상식 참가에 여유가 돋보였습니다. 이어 본 행사에서 방탄 스위프트가 가지고 있던 최연소 기록마저 깼습니다. 뉴저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뇌수막염 예방 접종이 의무화됐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박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뉴저지주 대학 재학생들의 뇌수막염 예방접종 의무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뇌수막은 뇌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으로 뇌수막염은 이 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을 일컫습니다. 원인은 바이러스나 세균 침투 등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수막염이 젊은 건강한 사람들한테 걸리고 불과 하루 사이에 아니면 수시간 내에 그 학생이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래서 거의 모든 대학교에서 그 입학할 때 이거를 꼭 맞게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젊은 친구들 이제 그 기숙사 생활하는 친구들이 같이 살면서 이제 서로 옮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한번 생기면은 그 대학가에서 몇 명씩 갑자기 죽으니까 효과는 상당히 좋은 걸로 돼 있어요. 90%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13년 프리스턴 대학에서 9명이 뇌수막염에 감염돼 1명이 사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생들의 경우 기숙사 생활 등 공동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방 접종의 필요성은 제기됐습니다. 뉴저지주는 전국에서 38번째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뇌수막염 예방 접종을 의무화한 주가 됐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국무부가 오늘 성명을 내고 미국인들의 중국 여행 계획 재검토를 권고했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의 발원지 우한이 위치한 중국 후베이성으로 여행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한 폐렴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면서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24일부터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는 국채와 금으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한인은행들의 설날 송금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미은행은 설 연휴 기간 모두 381만 2,597달러의 송금이 이뤄져 지난해보다 62만 달러 이상 송금이 늘어났고 오픈뱅크도 32만 6천여 달러가 송금돼 지난해 18만여 달러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군용기가 떨어진 사건을 놓고 격추했다는 탈레반과 추락이라는 미군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로이터와 팍스뉴스 등에 따르면 미군은 아프간 가즈니주에서 공군 2-11A 항공기가 추락했다고 밝혔는데 국방부 측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적의 발포로 발생한 것이라는 조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남동부 지역 리우데자네이루주 등 3개 주에서 집중호우로 최소한 58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미나스 제라이스 주에서만 47명이 사망한 가운데 100여 개 도시에 비상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